우리 애기 출생신고 좀 하러 왔는데요. 없어요. 아,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아니 없어요 그냥. 소멸위기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줄 모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합계 출산율 0.78이었는데요. 남녀 2명이 만나서 1명도 낳지 않는 겁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최소 2.07, 전쟁통에도 1.0보다는 높다고 하니 지금 한국 상태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 플랫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무려 1064개 번뜩이는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들인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분야는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금전 지원입니다. 이 중 헝가리의 출산 장려 제도에 대한 언급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헝가리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베이비 익스펙테이션 론, 미래 아기 대출을 벤치마킹 해야 합니다 라고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헝가리에서는 2018년부터 결혼을 하면 1000만 포린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만 원 정도를 그냥 대출해주고 5년 내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는 일부 탕감, 셋째는 전액을 탕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전에까지 탕감을 해줘요? 좋은 나라네요, 헝가리. 저는 싱가포르식 정책을 도입하자는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싱가포르의 저출산 지원 정책을 한국에 도입하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기한테 250만 원을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모가 똑같은 250만 원을 입금을 하면은 정부가 거기에 맞는 똑같은 금액을 추가로 보태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대로 계산을 해보면 첫째 낳으면 500만 원, 둘째 낳으면 750만 원 이렇게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 하나 성인까지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만데, 이미 낳은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은 추가적인 출산 장려 요인으로 얼마나 작용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해외 이런저런 금전 지원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가장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값 말 그대로 미쳤죠. 네, 미치겠습니다. 그냥. 네, 그러면 주거 지역 균형 분야에 대한 의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가 결혼과 출산을 원한다면 주택 청약 구조를 완벽하게 뜯어 고쳐서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청약 구조를 완벽히 뜯어 고쳐달라. 아주 진심이 느껴지는 댓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어차피 당첨 안 될 거 기다릴 바에 그냥 빚내서 집 사고 말자 싶지만 이게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주택 자금 대출 정책을 예로 들어보면요, 혼자서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시 한도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반면에 둘이서는 연소득 합산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맞벌이 시기에는 소득 요건을 맞추기도 어려워 보이네요. 지역 균형 의견도 살펴볼게요. 지방의 몇몇 거점 도시 국가 프로젝트 진행해서 5곳 만들기,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네요. 네, 이런 댓글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떠오르네요.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방의 일자리인데요. 우수한 일자리가 지역 곳곳에 생기도록 각종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자리만 생겨나서는 출산율이 늘어날까? 그건 또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살펴볼 세 번째 분야는요, 일과 가정의 양립, 워라밸입니다. 한국인들은 OECD에서 5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보내고 있죠. 표를 보니까 중남미 국가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1등이네요? 이러면 애 키울 시간도 없겠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시행되면 좋겠네요. 아울러 저희 회사도 좀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네, 한편 양성평등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앞서 말한 일과 가정의 양립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여성들이 가정에서 과도한 책임을 맡는 구조를 깨 부숴야 한다라고도 말했죠. 육아는 엄마 아빠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인식이 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몇몇 댓글은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비혼 출산하니까 프랑스가 떠오릅니다. 2020년에 프랑스는 합계 출산율이 1.8로 유럽 최고의 수준이었는데요. 비혼 출산 비율이 무려 62.2%였다고 합니다. 와. 네, 이게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한다는 건데 정자은행을 통해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 씨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죠. 프랑스도 예전에는 저출산으로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해결책 중 하나가 이런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떤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런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쇼미더베이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소개했던 아이디어 중에는 없는데 한 가지 댓글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뭐죠? 이게 요즘 코로나도 있고 남녀가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이 국가 차원에서 소개팅을 열어서 이렇게 만남을 성사시켜야 된다는. 나가시나요? 같이 나가야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소통 플랫폼 리플레이였고요. 저희 소통 플랫폼에서는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 24시간 365일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활발히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